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레이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생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무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초년기부터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 노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재무 목표 수립을 통해 인생의 목표를 차근차근 이뤄나가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도 행복한 노후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컨설팅을 통해 세워보는 재무 계획에 대해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b.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정화 팀장께서 컨설팅을 통해 세워보는 재무 계획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TMS 플래너 서정화 팀장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 실전 컨설팅 플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어떤 상품을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실전 컨설팅 플랜에 이제 인생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의 시작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자녀분들을 보셨을 때는 이 결혼은 사실은 취업에서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에서부터 결혼까지 대략적으로 3년 또는 빠르면 1년이지만 3년에서 5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텐데 이러한 기간들 동안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결혼 시기 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해 보장, 갑자기, 그 다음에 급격하게,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장이라든지 등산로, 그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해 보장 부분을 결혼 전까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질구레할 수 있지만 입원이라든지 수술, 그 다음에 또 수술, 입원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 외에 골절이라든지 화상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 부분들 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립하거나 결혼, 이 취업에서부터 결혼하시기 전까지 분명히 혼자서 나와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자취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독립을 하거나 또는 회사 근처에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독립자금,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결혼 자금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혼 자금을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모으냐? 자, 먼저 첫 번째 이 상해 보장과 질병 보장 부분은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보험 말고 이 독립이나 결혼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역시나 저축으로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이제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축 같은 경우 취업에서부터 결혼까지 시기가 굉장히 길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1년, 3년, 5년,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장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은 취업을 하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일정 금액 자체를 보험이나 또는 관리비나 또는 통신비, 전화도 하실 거고 그 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다 빼고 생활비를 빼고 저축을 하실 건데 이러한 저축들 같은 경우는 이 CMA에다 처음에 모으실 거예요. 아마 CMA, 적금, 그다음에 주택청약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을 제일 먼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계획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 저축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저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비로 이렇게 쓰시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셔야지, 생활비로 다 쓰고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모으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저축 계획을, 보험이라는 비용들을 먼저 다 뺀 다음에 이렇게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저축을 하면서 이 독립과 이 결혼 자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년, 3년, 5년 이렇게 기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MA로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조금 내가 자꾸 꺼내 쓰거나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CMA가 아니라 적금으로 강제성을 가지고서 해지하게 되면 해지 가산세나 이런 세금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가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조금 구속해 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CMA나 적금으로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지셨다면 이렇게 변액 유니버셜이나 펀드 같은 경우, 근데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상품, 뭐 10년간 납입을 하거나 12년간 납입을 해야 비과세를 얻는다. 그러나 CMA로 돈을 모으셨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매달 적립식이 아니라 CMA로 돈을 거치로 1,000만 원 이상을 모으셔가지고 변액 유니버셜 상품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뭐 1,000만 원 넣었다, 또는 2,000만 원 넣었다, 3,000만 원 넣었다, 이런 것으로 독립자금, 뭐 오피스텔이라든 이런 데 뭐 얻을 수도 있고요. 보증금 같은 걸 얻을 수도 있고, 또는 CMA에서 발생하는 펀드 수익, 펀드 같은 경우도 시기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서 펀드로 수익을 만드시고, 그러시면서 이 변액 유니버셜과 펀드 상품 가지고 독립자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 적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 취업과 결혼 시기가 짧기 때문에 20살에 취업했다, 그리고 결혼이 30세에 하실 거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10년을 하셔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CMA에다가 매달 월급에 생활비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모으시면서 CMA에다 모으시고, 그렇게 모으시다 보면 어느새 자금이 모이거든요. 그럼 600이나 700만 원, 뭐 1,000만 원이 되면 일부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에 넣고, 일부는 이렇게 시장 경제 좋은 상황에 펀드를 넣어서 수익을 가져가신다면 뭐 독립자금, 뭐 오피스텔 이런 보증금, 결혼자금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에 골인하셨어요. 결혼에 골인하시면 어떻게 되죠? 보시면 결혼에 골인하시면 그 다음에 남편과 여자, 아내가 둘이 자녀를 낳아요. 근데 결혼을 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 쪽에 보험과 보험을 합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나 관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받으셨고 제대로 가입을 하셨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이 보험과 보험을 합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분명히 자녀가 낳기 전까지 남편 그리고 아내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내분께서 이제 가사를 보시는 경우가 많고 소득을 버시다가 안 버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소득을 버시다가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된다. 그러면 아이를 두고 아내분이 나가실 수 있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또는 대출비, 그다음에 또는 뭐 대출이 있다면 대출비, 그다음에 아이들이 크고 있으면 교육비, 이런 것까지 책임지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가장이 갑작스럽게 일을 못 하거나 또는 아파서 누웠을 때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득원 리스크도 분명히 해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릴 적에도 뭐 분유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아이가 나날이 클 때마다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기별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자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 자녀가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할 때마다 사실 숟가락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할 준비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결혼을 하셨을 때 오피스텔이나 또는 작게 시작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랑 같이 셋이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셋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할 또 목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과 보험을 합쳤으니까 리모델링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소득원 리스크,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출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그런 자금들에 대한 것들, 가장이 벌다가 갑자기 못 벌 상황을 대비해서 사망에 대한 부분이나 후유장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육자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성장하거나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목돈 같은 경우를 앞전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목돈을 계속 운영을 하셔서 자녀에 들어갈 돈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녀가 크는 와중에 대출 상환도 역시나 도와드려야 돼요. 대출 상환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하면 태어났죠. 태어났으면 태아보험.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면 이제 1살, 2살 자라나면은 사실상 이 아이 보통 뭐 20년 납, 30년 만기로 30년 만기까지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100살까지 가입을 하시면서 이 아이가 혹시나 태어나서
아프거나 그런 이제 신생아 그런 질병들 이런 부분을 대비하셔서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고 이 태아보험 손해보험사에 있으니까 태아보험 또는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대비를 해주시면 좋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목돈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로 이제 운영하셨을 때 이 자녀한테까지 목돈을 하시기에는 지금 양육자금도 마련하셔야 되고 큰 집으로 이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럴 땐 일부 금액 중에 생활비를 좀 빼서 10만 원에 20만 원 또는 30만 원, 50만 원을 빼서 자녀,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자금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달달이 부으면서 이렇게 적립형으로 들어가시면 좋으시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동안 목돈 운영하시면서 적립식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고 자녀 또한도 큰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자녀가 태어나서 역시나 쭉 나중에 되면 자녀가 성장을 다 하면 부모님들은 아마 노년기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실 때는 이 자녀들이 그동안 지금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상품을 가지고 있었고 생명보험사 상품은 15세 이상의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으로 가입을 또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어릴 적에 하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프거나 중간에 뭐 질병이 있거나 그랬다 하면 가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안 다쳤을 때, 안 아팠을 때 나이가 일찍 할수록 보험료는 저렴하고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보장 금액이나 진단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자녀도 똑같이 성장을 할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하거나 결혼했던 것처럼 자녀도 독립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자기 스스로 만든다면 부모님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다 성장을 하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또 노년이 됐을 거예요. 누군가 3명 중에 1명 암이 걸린다 하지만 누군가 3명 중에 3명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이 노후 같은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노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돈을 잘 모으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이나 증여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노년에 종신보험으로 가져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 노후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같은 거지만 어찌 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여유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여유자금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똑같지만 어머님한테 특히 어머님은 그냥 여성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요새는 뭐 결혼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혼도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이 이혼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돈을 계속적으로 가장이 돈을 번다. 이혼을 하셔도 남편은 그냥 계속 돈 버시면 돼요. 그러나 어머님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벌다 갑자기 돈을 번다 그러면 이 그동안 쓰시던 생활비도 있으시지만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자금, 여성자금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자금을 어머님도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일부 빼서 비자금을 만드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남편이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다 그러면 자영업 하시다가 만약에 잘 안 되셔요. 그러시면 어머님이 딱 목돈을 딱 꺼내가지고 내가 여보 몰래 준비했어 딱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아이가 성장을 해가면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됐을 때 차 사 집 나가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어머님들이 따로 챙겨 놓으시면은 이런 부분에 빛을 발휘하시고 정말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생활비로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여성자금은 꼭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의 비자금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노년으로 노후자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개인연금 분명히 챙기셔야 되고 개인연금으로도 부족하신 부분은 주택연금까지도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때는 미리 목돈을 여태까지 운영하셨으면 상속이나 증여하실 부분도 있으셨다면 아마 노후자금의 목돈도 충분히 마련을 하셨겠지만 상속 증여하실 부분들 없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이겨내셨다면은 그래도 노후자금, 노년자금 마련하지 않으시면 자녀한테 거꾸로 손을 벌리고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결혼자금 같은 걸 거꾸로 노년에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거꾸로 자녀에게 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노후자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인생 전반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컨설팅을 통해 세워보는 재무계획에 대해 서정화 팀장께서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서정화 팀장과 함께 키움S 플래너의 최준영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네. 보험과 재무 상태를 점검할 때 고려하면 좋을 팁을 하나 주신다면요? 네, 저 팁을 좀 드릴까요? 지금 앞서서 서정환 팀장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대한 계획, 그런 목표를 잡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한다면 보통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뭐 이렇게 전문적인 자산 관리니까 이거 저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분들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누구나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 무언가 목표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돈이 필요한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들 돈을 벌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 이걸 갑자기 막 뻥튀기를 해서 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매달 받는 거는 매달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차츰차츰 오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행복감들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로또를 맞아야죠. 지금 당장 편의점에 가셔서 로또를 사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제한된 자원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그럼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만큼은 꼭 내가 이뤄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돈을 모아야 되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보험들이 있는 거고 어떤 투자 상품이 있는 거고 이런 걸 좀 교통 정리를 한 번쯤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로 보험 같은 곳에 보험 상담 고민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이 보험 잘한 건가요? 보험료에 너무 관심을 갖거나 이제 내가 비싼 보험료, 부담되는 보험료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금액, 내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내시고 나머지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런 곳에 돈을 쓰시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그 꿈을 수치화해서 실현시켜드릴 가능성을 좀 더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를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네, 저는 남편 보험을 좀 상담하고 싶은데요. 네. 71년생이고요. 네. 프루덴셜 생명보험을 2000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55세 납까지 10만 원씩 내는 건데 중간에 그 FC님하고 상담했을 때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네. 2007년도에 증액을 했고 네. 기존의 거 그대로 유지 55세까지 하면서 60세 납까지 5만 원 정도가 더 불입되게끔 키워놨어요. 네. 근데 현재 이게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제 사망했을 때 55세 이전까지는 조금 집중보장에서 2억 5천 나오고 네. 그 이후로 종신토록은 이제 1억 4천. 근데 여기에 특약이 암진단 특약이 80세까지만 보장으로 돼 있는데 진단금만 3천이고 수술이 이제 수술할 경우에 이제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는 정도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 경색 등 진단 자금만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외에는 다른 보험이 없는데 네. 지금 만 44세인데 네. CI 보험하고 암보험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껴서요. 네. 여기에는 암 진단 자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한 7천에서 1억 정도의 암 진단 자금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네. CI 보험에다가 암을 특약으로 넣는 게 더 나을지 네. 아니면 의료 실비 보험을 작은 거라도 들어놓고 암 보험을 따로 드는 것이 더 현실적일지 그 부분을 좀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프루덴셜 생명보험 가입하고 계시고요. 여기 네. 암 진단 자금이 좀 부족하셔서 고민이신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서정화 팀장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암 진단금 좀 부족해서요. 네네. 이 CI 보험의 암 보험을 특약으로 할지 아니면 실비 보험의 암 보험을 보장을 추가로 할지 고민이라고 네.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근데 CI 보험하고 암보험 그리고 실비보험, 암보험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게 둘 중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다른 가족들의 그런 보험에 대해서도 건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자주 다치고 그래서 실비보험 같은 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남편 쪽으로 보험을 별로 들지를 못해놨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상태는 되게 건강하고 뭐 운동도 즐기고 해서 당장의 걱정은 없는데 이제 집에서 어른들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양쪽 부모님들이 다 최근에.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은 네. 어머님께서 이제 이 지금 보험 자체가 남편분 보험인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증액을 하셔서 지금 사망보험금 2억 5천이 나오는 게 맞나요? 네. 2억 5천만 원 나오시는데 만약에 CI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CI보험 자체는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금은 역시나 사망보험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CI보험의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분을 선지급 받거나 해서 이제 받게 되시는데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으시다 그러면 남편분 보험이시고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주계약을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부족한 암진단금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험료는 이제 납입하신 프루덴셜 생명 같은 게 2000년에 가입을 하셨고 지금 55세나 60까지 내시더라도 앞으로 뭐 10년에서 이제 15년 정도 남으셨는데 금액 자체가 2000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만 봐도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금액을 가입하시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을 내실 거예요. 그에 반대로 이 프루덴셜 보험 자체가 옛날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CI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구성 형태로 가신다 하면 이 암보험 자체가 주계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역시나 사망보험금을 무시하지 못하고 생명보험이 비싸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암보험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실비보험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차라리 실비보험은 이렇게 순수 단독 실비를 좀 가져가시고 대신에 암보험 같은 경우 지금 3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손해보험사에서 암 부분을 2개로 쪼개서 금액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집안력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를 또 쪼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국립암센터나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뭐 암 진단금 뭐 6천만 원이라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거의 1억 가까이 이상 필요하시거든요. 봤을 때는 보험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면 이 실비보험 가입하시고 거기다가 암 보험을 하나는 금액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비갱신 형태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조금 이 젊은 시기에 만약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보험이 어쨌든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비갱신 상품으로 하나를 가져가시고 보장을 크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비갱신으로 가져가시고 15년 납 갱신으로 해서 그냥 일반 갱신으로 하게 되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15년 갱신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15년 동안은 같은 금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 동안 암갱신으로 3천만 원씩 정도 가져가신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9천만 원 정도는 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험이 암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이 진단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3명 중에 1명 온다는 그 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모든 걸 지금 다 보험료로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일부 금액을 지금 이 CI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의 차액이나 나머지 금액을 저축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차라리 노후 준비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혹시나 만약에 진단금이 부족하시면 이 노후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후 자금도 땡기셔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암보험 형태를 비갱신과 15년 납갱신으로 2가지로 중복 설계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시기에는 보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또 저렴하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나중에는 이 부분을 뭐 부족한 그러니까 차액 부분 생명으로 CI 보험으로 가입하셨을 때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저축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그럼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요. 네네. 그렇게 비갱신 보험을 하고 네. 또 여기다가 갱신으로 해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보험 상품이 있나요? 지금 이거를 추가적 중복적으로 가입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입하시면 돼요. 같은 회사에다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거꾸로 CI 보험 가져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단금은 더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CI 보험으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 동반되는 게 생명보험의 그 사망보험금인데 사망보험은 벌써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중복 설계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노후까지 같이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러면요, 이런 암보험도 평생 보장이나 아니면은 뭐 80세든 이렇게 나이를 갖다가 정하고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나요? 네, 100세도 가능하시고요. 80세도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어차피 100살까지 가능하시니까 기존에 80세까지밖에 없으시니까 100세가 가능하신 상품도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우선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시고요. 네. 암보험을 둘로 나눠서 비갱신과 15년 납 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제가 지금 변액연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잘 가입을 한 건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현재 변액연금 상품 가입하셨어요? 네, 네, 어떤 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나요? 알리안츠 고려보험사는 네. 그 월납 보험료가 40만 원 정도인 상품이에요. 아, 그러세요? 알리안츠 생명에 월 40만 원 내고 계시고요. 네, 보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파워밸런스 변액연금이요. 네, 파워밸런스 변액연금이시고요.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4년 5월쯤 했어요. 2014년 5월에요. 네. 처음에 변액연금에 가입하신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제가 뭐 펀드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손해를 보면서 정리를 하다가 네. 제 지인이 권유를 해줘서 가입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게 연금이 지급이 될 때 200% 확정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잘 가입을 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시청자님 투자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연금 지급 시 200% 지급해준다는 얘기 듣고 현재 이 네. 상품 가입하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잘 가입하셨는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알리안츠 생명사의 변액연금 상품을 가입하셨다고요? 네. 이게 근데 한 달에 40만 원씩 내시면은 부담이 조금 되시긴 하겠어요, 그렇죠? 네, 조금 부담되죠, 아무래도.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적금도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현재 직장 다니시고 결혼하셨나요, 네. 혹시? 아니요, 아직 미혼이에요. 아직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인의 추천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쵸? 어떤 설명을 들으셨다고요? 연금 이제 제가 수령을 할 때 네. 이게 손실이 나더라도 200% 네. 확정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아하. 듣고 가입을 아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펀드에 손실 본 게 좀 이게 아픈 기억이 있어서, 네, 네, 이제, 그렇죠. 네, 뭐 이제 손실 봐도 200% 2배나 준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이제 가입을 하신 거구나. 네. 네. 지금 이제 그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은요, 투자 성향도 있지만 이제 확정 지급 형태로 되어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보통 네. 이런 거에 대해 혹해서 무조건 2배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조건이 붙습니다. 대신에 연금 지급 시기가 65세나 70세쯤 될 거거든요. 몇 세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65세나 70세로 연금 개시 시점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 그걸 변경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변액연금 이제까지 한 10년 부으면 그 돈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인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못 쓴다는 거죠. 돈이 묶여버려요. 이거를 오롯이 연금만을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다가 개시를 하면은 2배를 확정을 하지만 중간에 내가 이 통장을 건드려서 조금 빼내 쓰거나 하면은 그게 깨집니다. 그러면 확정 지급이 되지가 않아요.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결혼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결혼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뭐 당장은 없지만 네. 한 2-3년 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하실 때 되면 또 큰 돈 들어가실 텐데. 그렇죠. 이제 모아놓은 적금 통장이라는 거 깨서 이제 결혼 준비 비용으로 쓰시고 또 이제 뭐 전셋집도 얻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이런 상품으로 가져가시면은 좀 중간에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돈이 여기저기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200%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65세, 70세, 한 40년 후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 내 손에 1,000만 원이 필요하면은 깨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0%도 날아가는 거고, 다 이런 조건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님이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 집도 사고, 이제 차도 사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뭐 대학 가기 전까지 뭐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괜찮습니다. 무조건 이분들은 앞으로 이룰 게 연금 그 노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연금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이런 상품이 좋지만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젊기 때문에 아직도 돈으로 써야 될 그리고 목표를 이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연금을 받아야 되는 상품보다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지금 직장인이시니까 뭐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이제 개설하시면은 소득공제 기능이 있거든요. 내가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겠다 하시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소득공제도 받고 이제 투자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더라면은 조금 이제 자유로운, 입출금이 조금 자유로운 CMA나 아니면은 뭐, 조금 중장기로 보신다면 변액 유니버셜도 좋고요. 이런 상품으로 좀 바꾸시는 것이,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은 그 시청자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현재 이 상품은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65세에서 70세는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아직 나이도 젊으셔서 이 상품에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매달 내시기보다는 팀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 건 아니고요. 네. 와이프 건데. 네. ING 생명이에요. 네. 지금 한 달에 한 10만 원 꼴이 나가는데. 네. 이게 다 대부분 다 5년 만기 전기납인가 보니까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나중에 좀 비싸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현재 ING 생명에 들고 계신 보험 상품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라이프케어 CI 종신이요. 네,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시고요. 언제 가입하셨어요? 작년이요. 작년에 가입하셨고요. 네. 매달 1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다고요? 네, 보니까 103,600원이네요. 네, 103,600원이시고 현재 이 보험의 특약이 모두 그러니까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현재 보험의 특약이 모두 갱신형이라고 하세요. 그럼 나중에 보험료가 좀 꽤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험료는 이제 103,600원이고 몇 세까지 납입을 하세요? 이게 55세 납으로 돼 있어요. 55세 납이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25년은 내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25년 할부를 하신 거예요. 네. 이 말씀드리기 쉽게 드리면은 이제 20년 납보다는 30년 납이 조금 더 보험료는 저렴해요. 그러나 이 30년 할부를 했기 때문에 30년 납입이기 때문에 내는 총 보험료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55세 납이면 일단 최소한 25년, 보통 일반적으로 20년 만약에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이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103,600원에서 전부 다 지금 갱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갱신으로 되어 있는 금액 중에 혹시 실손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실손 의료비는 없어요. 실손 의료비는 없으시면 그 외적으로 뭐 진단비나 지금 이제 뭐 수술이나 입원 부분 갖고 지금 이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실손 의료비도 나중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실손 의료비도 갱신이거든요. 매년 네. 갱신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데다가 지금 이 상품도 55세까지 갱신돼서 아마 올라갈 거예요. 5년 납으로 계속적으로 갱신이 되고 그다음 만기가 뭐 80세인 특약들이 있다면 80세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험료 자체를 예상을 하실 때 전체 지금 소득 부분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지금 실손 의료비도 분명히 나중에 지금은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실손 의료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를 지금은 20만 원 내셨다가도 나중에는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손해율에 따라서 어쨌든 계산을 해서 올라가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게 지금 현재는 20만 3,600원도 55세까지는 납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다가 60세나 65세에 그만두시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60이나 또는 55세까지 만약에 그만두신다면 여태까지 벌었던 소득 전부를 지금 보험에다가 다 납입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아까 이제 전에 이제 시청자님처럼 뭐 필요에 따라 갱신을 중복 설계를 하는 부분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만약에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으시고 실손 의료비까지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전혀 문제 없으세요. 그리고 저축도 잘하고 계시다 그러면 갱신으로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부담이 되고 보험료를 55세, 60세까지 계속 내신다 그러면 사실은 갱신으로 가져가는 게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갱신으로 가져가시고 갱신 부분을 필요하다면 가족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보험료를 낮추셔가지고 저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비싼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시면 상관이 없으신데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상품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건 55세까지 내셔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주신 거는 갱신이 너무 많다. 유지를 해야 되느냐. 보험이 비싸지는 거를 겁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액적인 부분이 뭐 방송 중에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비싸서 또는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서라는 부분이시라면 이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사실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보험을 가져가시다 결국에는 갱신되는 금액을 내지 못하고 결국 해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저렴하게 내다가 뭐 30세나 45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뭐 안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서 필요한 보장들을 가져가시고 차라리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보험료가 나중에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하면요. 보험료를 좀 낮추시고 노후 준비를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볼까요? 3711님이 보내주셨네요. 아내의 종신보험 유지해야 할까요? 팀장님, 보통 부부 중에 남편분들이 종신보험 가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내의 종신보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보통 남편만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지만 어머님들도 이제 아내도 이제 갖고 있으면서 주계약이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남편 하나 그리고 아내분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는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은 종신보험을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종신보험은 기어코 10만 원이 넘어가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져가시는 거는 남편분 한정으로 그것도 이제 다른 특약들이 아무것도 없이 사망만 보장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질병이나 뭐 상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 가져가시는 편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하고 암보장, 질병에 대한 보장만 있으셔도 충분하고 남편분한테 오히려 종신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아내분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신보험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종신보험을 사망보장만 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5215님이 보내주셨네요.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팀장님,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한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자동차 보험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나 뭐 대인이나 대물에 대한 것을 다 보험을 해주고 또 자동차까지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이란 가해자가 됐을 때
뭐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또는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특약들 중에서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데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걸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특약 자체를 만약에 3개로 구성을 해서 제가 가입을 한다 그러면 뭐 보험료가 4,000원, 5,000원, 6,000원 이 정도 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4,000원의 적립금이 껴있는 상태로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품이 껴있는 상태로 10,000원을 내셔야 되고 또는 운전자 보험을 10,000원 이상 20,000원, 30,000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거품을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거품들 같은 경우 다 꺼트려야 되겠죠. 그런 거품들 꺼트리고 차라리 운전자 보험 제가 말씀드렸던 특약 3개만 차라리 손해보험사에 가지고 계셨다. 실손의료비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요 20년나 100살 만기로 4,000원이나 6,000원 안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렇게만 유지하시면 굳이 운전자 보험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꼭 가입해야 되는 거는 가해자가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가입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보험사에 그냥 실손의료비가 있는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형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손해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지금은 하나생명인데 네. 대한생명이었을 때 네. 종신보험을 남편 앞으로 들어놨었거든요. 네. 그 2001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한 2,500돈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업사원 얘기로 그거를 종신으로 가져가지 말고 네. 그냥 이렇게 뭐 연금으로 돌리는 게 더 낫다.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게 나은지 그냥 갖고 그러세요? 가는 게 나은지 종신으로 그냥 연금으로 돌려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현재 하나생명에 종신보험 가입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 보험 상품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정권에 대한 종신보험이라고만 돼 그냥 있어요.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으시군요. 특약은 네. 전혀 없어요. 네, 하나생명의 종신보험 2001년에 가입하셨고요. 네. 2,500만 원 지금 납부를 하셨어요. 예. 이제 연금으로 갈아탈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예, 여쭤볼게요. 네. 팀장님, 이 보험 네. 상품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맙습니다. 하나생명 영업사원이 연금으로 이걸 좀 돌려서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은 이제 네. 지금 가입 시기가 2001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종신보험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네네. 혹시 그때 갖고 계시는 뭐 상품 설명서나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은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네. 4%에서 5%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지금 그 시청자님이 부은 2,500만 원이란 돈은 네. 무조건 최소 지금 이율이 4%에서 5% 사이로 최저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도 굉장히 이런 손해가 많아요. 요새 하도 금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연금을 가입하면 연금으로 전환하면은 이만큼 연금액이 나오는데 바꾸시죠. 자꾸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절대 맨날 바꾸지 전화 마시고. 이렇게 자주 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시청자님이 너무 좋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빨리 네. 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보험을 해지하신다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 그 남편분이 그 시청자님 남편분께서 지금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네. 그럼요. 그럼 아직 일을 하고 계신데 종신보험을 깰 이유가 없죠. 지금 남편분 앞으로 돼 있는 종신보험이 주계약이 얼마나 갖고 계시죠? 주계약이 이게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요? 네. 조금 이제 모자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 부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납입은 다 끝났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도 계속 불입 중이에요. 그러세요. 이게 예. 뭐 다른 특약이나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네네. 보험이 이렇게 뭐 실비나 다른 보험이 좀 여러 가지 많이 복합된 게 있어요. 다른 보험이 그래서 많이 있으시구나.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순수 이제 질병에 대한 이제
뭐 네, 이런 네.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신은 따로 없고 그래서 요게 딱 하나 종신은 요게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 잘 갖고 돈이 계시네요. 이렇게 많이 되니까 다른 보험이 부담스러우면 이걸 그냥 종신으로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절대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 어머님 지금 그럼 가족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얼마쯤 납입하고 계세요? 월 저희 이제 가족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만 이제 들어가는 게 한 40만 원 돈 돼요. 그러시면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조금 조절할 사항이 있으신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은 네네. 뭐 나중에 또 제가 추후에 또 다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리기로 하고요. 네. 지금 문의하신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해지하거나 연금 전환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디 한 70세 이상까지 붙들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식보다 더 효도를 할 거예요, 아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우선 연금 전환하시면 안 되고요. 이대로 쭉 납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번엔 시청자님의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971님이 보내주셨네요. 은행에서 보험을 추천했는데 괜찮은 상품인가요? 팀장님, 은행에 적금을 받으려고 가면 이런 저축성 보험 많이들 추천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목적에 적합한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도 좀 적합한지를 따져보셔야 되고, 일단 적금을 하시겠다 하셨다는 거는 매달 납입하시고 싶으신 금액이나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셨다는 건데, 과연 적금처럼 1년이면 만기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보험사에서 비과세가 된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데, 그게 만약에 시청자님한테 맞다면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축의 목적 자체가 그냥 난 1년 정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가입하셨다가 1년 뒤에 원금도 못 찾으실 정도로 손해를 보신 상태로 해지를 하시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겪으시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에서 보험을 하신다면 목적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게 보험 상품으로 설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저축인 것처럼 10년씩 20년 내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명칭들이 보험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뭐 목돈 만들기, 방카슈랑스, 뭐 이런 명칭, 또는 1억 만들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씩 1년 내시면은, 30만원씩 돈을 납입하시면은 만기에 1억을 받는다. 이러한 것을 사실은 보험이 아닌 것처럼 가입하시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목적에 적합하게끔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은행에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요, 가입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는데요. 보험플레이 119에서는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플레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